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하러 온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TV에서 봤어요. 저도 TV에서 연예인들이 잡혀가는 거 봤어요. 그렇죠. 최근에 특히 마약으로 인해 무리를 입은 연예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섭기도 했고 좀 상태도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무슨 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초췌해졌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마약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고 마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약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층에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1년 사이에 116%나 상승해서 마약 범죄로 단속된 숫자만 500명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00%가 넘게 폭증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마약 경험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호기심에서라는 대답이 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놀이를 하듯이 서로 권하며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또래끼리의 문화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 일부는 학업을 위한 각성제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낮은 자아 존중감에 기반하는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일종의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이 소비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마약은 어른들보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마약인데 왜 더 위험하다는 걸까요? 청소년기에 마약을 접하면 훨씬 중독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중반이 되어야 성장이 완료되는데 청소년기는 뇌가 성장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의 위험이 더 높고 중독에 빠지기도 훨씬 쉽답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에서 12개월간 대마초를 사용한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중독률은 큰 차이를 보였어요. 마약이 아직 생소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약들이 있는지, 이 약들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고 중독되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대검찰청 사이트에 기재된 마약류 현황표입니다. 마약류에는 크게 대마,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보시는 바처럼 청소년기에도 이런 마약류의 사용이 꽤나 높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른 마약류보다 아주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즉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중추신경작용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는 데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마약을 주사하면 뇌의 축 저액이 자극을 받게 돼서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의 최대 10배 가까운 도파민을 분비해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효과는 자연 상태에서의 지속 시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여서 도파민의 양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원래 체내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쾌감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이전에 느끼던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으므로 삶이 재미가 없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 마약을 더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 또 도파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물은 한 번 사용만으로 끊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리적 측면입니다.
쾌감 회로로 장기간 고농도의 도파민이 들어가면 신경세포가 글루탐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세포들이 약물로 느낀 강력한 쾌감을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물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허전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러한 기전 때문인 거죠. 다음으로 육체적 의존성인 금단 증상입니다.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손떨림, 발한, 구토, 설사, 수면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 등로인데 약을 끊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이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인지된 요구와 갈망으로 특별한 약물에 정신적으로 의존된 사람은 그 약물의 계속적인 사용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느껴서 끊지 못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내성은 반복적인 약물 사용으로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데요. 약물 내성이 생기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빈도와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약에 이미 빠져 있거나 그것을 접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혼자서 이겨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1388번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면 사이트를 방문해서 웹 채팅을 하거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문자 상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중독재활센터의 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으로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부산에도 3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일단 연락을 해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시간들이 명료하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마약 없는 깨끗한 학교가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보아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 주신 학생은 손들고 자유롭게 발표해주세요. 네, 학생. 아까 마약 중독 시에 도움받는 법에 대해 상담을 소개해 주셨는데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들로 금단 증상 및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하고 감소하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안전합니다. 심한 금단 증상 및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저요. 네. 최근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다이어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식욕 억제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저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만 16세 환자에게는 복용이 금지되어 있고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고도 비만의 경우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복용량, 용법,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 친구가 처방받은 약이 남았다고 해서 나눠 먹거나 SNS를 통해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를 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이니 다들 유념해 주세요.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하게 됐을 때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원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처벌은 단순 소지만으로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모르고 마약을 접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본인이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약의 접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예방 교육 진행한 류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